지금 뭐가 나오냐, 이제 CES가 있어요. 국제전자 박람회가 있고, 잠시 뒤에 엔비디아 쪽에 컨퍼런스가 좀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를 보시면 끝난 날이 언제냐면 1월 10일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 선반영을 받으니까 1월 6일 선반영 받았고, 1월 7일 당일날이니까 반영 받고, 1월 8일, 그럼 1월 8일이 좀 넘어가면 흔히 말해서 약발이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과도하게 좀 달려드는 맛이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의 자금이 누가 봐도 딱 보이잖아요. S&P 500 0.55%, 나스닥 1.24%, 다우지수 0.06%예요. 누가 봐도 몰려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자금이 단시간적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들, 신기술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집약되어져서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월 7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새벽까지 치열하게 공방전 끝에 수익을 내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 하다가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CES라는 부분이 있어서 CES에서 엔비디아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쪽에 흘러가는 분위기도 좀 보고자 그냥 일찍 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밤새 새벽까지 좀 치열하게 전투를 해서 마감을 한 상황인지라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매매보다는 시장을 좀 보고자 일찍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내용 보시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지수부터 같이 보시도록 할 건데요. 저희 최근에 이 새해가 되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있죠. 올해는 술을 끊겠어, 올해는 담배를 끊겠어, 올해는 매매 패턴을 바꾸겠어, 올해는 꼭 수익을 내보겠어, 이러한 매매는 하면 안 돼, 뭐 등등등 다짐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도 영상을 보시고 많은 얘기를 주시고, 특히 이제 수익 영상들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최대한 영상은 20분 이내로 끊으려고 하지만 사실 매매라는 게 긴 날도 있고 짧은 날도 있고, 여러분, 매매는 시간이 대중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딱 뭐라고 할까,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8시 45분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스타트 치고 3시 45분에 마감을 치고, 물론 야간 선물이 있지만 야간 선물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만 사실 해외 선물은 시간이 좀 대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 특히나 이제 새해가 되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이거 해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 그런데 마음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저는 여유를 갖고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급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거 수익률표를 늘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없는 수익률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했던 수익률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수익률표를 매번 보여드리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쭉 빨간 날도 있고, 중간에 매매가 없던 날도 있고, 손실 나는 날도 있고, 수익이 나는 날도 있고, 이렇게 듬성듬성하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면 누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지, 갑자기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나타나듯이 여러분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수익이 나는데, 무슨 우리가 사기 집단도 아니고 도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클릭 한번 하면 이 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는 사실 늘 결과론적으로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면 늘 데이터가, 지금 제가 4개월치를 보여드리고 6개월치를 보여드리지만, 그냥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차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매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회원님들이야 다 잘 아시죠? 저희 회원님들은 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리듬을 타는 경우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채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내용 때문에 채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뭔가 그 리듬을 탈 때 굉장히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을 때
내가 100번 매매해서 100번 다 수익이신 분. 이건 사기예요. 100번 매매해서 난 100번 다 수익이다. 이거는 보통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얘기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돼요. 내가 100번을 싸워서 55번만 이기면 됩니다. 51번은 조금 짜죠. 51번 좀 애매하고 55번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입니다. 근데 저는 100번을 싸우면 한 80번은 이겨요. 그래서 수익표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때문에 좀 꾸준하게 해라.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체험을 저희가 3일, 이틀, 기간별로 좀 너무 체험 인원이 많을 때는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무슨 오늘 하루를 딱 해가지고 체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깨비 방망이처럼 100만원 벌어드리고 10만원 벌어드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것은 항상 리듬을 타야 된다. 그 리듬을 잘 타는 것이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길이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장을 좀 접근을 하면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 사실 이제 이 얘기 때문에 좀 말이 길었는데 다우지수가 오늘 새벽에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종가는 전일 대비해서 0.06%, 25포인트가 하락한 42,70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래요. 지금 나스닥은 반대로 1.24%가 급등을 해서 마감이 됐거든요. 또 시장의 자금들이 다시 우르르르 하고 나스닥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왜 나스닥으로 왜 몰려 들어갔느냐를 좀 봐야 돼요. 나스닥은 좋아서도 있어요. 나스닥 자체가 좋아서도 있지만 그보다 지금 뭐가 있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술주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새해 벽두부터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2500포인트를 지금 회복한 상태, 3일 연장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익에 대한 부분도 이럴 때 대부분 따라가다가 꺾여요. 기다리면 충분히 기회를 줍니다. 매매라는 것이 기다리면 충분히 기회를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어제 17시, 18시까지 싸웠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3시간을 덮어버렸어요. 3시간 동안 놀자. 그래서 9시에 준비를 해서 22시에 때렸는데 1시간 뒤에 수익을 크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다시 때려서 갔는데 걔가 이제 내려오는데 시간이 새벽까지 있어서 걔가 또 수익을 크게 주고 해서 결국은 2번에서 수익을 줬습니다. 딱 쳤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딱 덮어버리고 그냥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매매라는 것이 내가 막 조급한다고 해서 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급하다 진행한다고 해서 뭐가 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좋아요. 빅테크,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쪽의 흐름이 좋은데 지금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이쪽 흐름들이 다 좋은 편입니다. TSMC까지도. 지금 뭐가 나오냐, 이제 CES가 있어요. 국제전자 박람회가 있고 잠시 뒤에 엔비디아 쪽에 컨퍼런스가 좀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를 보시면 끝난 날이 언제냐면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오늘이 1월 7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보통 선반영을 받으니까 1월 6일 선반영 받았고 1월 7일 당일날이니까 반영 받고 1월 8일, 그럼 1월 8일이 좀 넘어가면 흔히 말해서 약발이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 과도하게 좀 달려드는 맛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CES에 대한 부분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시장의 자금이 누가 봐도 딱 보이잖아요. S&P 500 0.55%, 나스닥 1.24%, 다우지수 0.06%예요. 누가 봐도 몰려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자금이 단시간적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들, 신기술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집약되어져서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시장을 지금 재료를 좀 만들어서 형성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분명히 주가가 강세를 끌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매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냉정하게 보면 매기가 별로 없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하이닉스가 9.8%를 때렸고 그 전날 6.25%를 때렸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얘네들이 사실 수급적인 매기를 본다고 하면, 그 정도 파워가 있느냐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파워는 없어요. 그럼에도 단순 기대치에 따른 흐름이 좀 형성되고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도 매한가지라고 개념을 보거든요. 이건 가치적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적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저는 이 뷰를 가지고 매매를 했거든요. 결국 수익이 나더라고요. 결국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안 해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때려 맞히는 거고, 저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데이터를 가서 봤을 때 뭐라고 할까? 조금 추격적인 관점이 명확하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 점이 나는 좀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CS에 대한 부분이 좀 소멸되는 시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오늘 막상 이제 7일날 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뜨거운 국면이긴 하지만 차차 그 부분이 좀 누그러졌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어제장도 결국은 어제 시장에 부활을 줬던 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고 부채예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있는 데이터만 따라가니까. 근데 어제도 결국은 누가 부활을 줬냐면 국채가 부활을 주더라고요. 4.6입니다. 여전히 4.6이에요. 어제 저녁의 흐름을 보면 국채가 중간에 한번 눌렸을 때는 주가가 좀 강하게 버티다가 국채가 튀어오르니까 힘을 못 받더라고요. 튀어오르니까 주가가 힘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오히려 나스닥은 기술주 섹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영향을 좀 계산을 빼준다고 하면 다우지수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거든요. 데이터상. 근데 얘가 지금 0.9%를 올렸는데 거의 1%를 올렸는데 1%의 상승을 다 반납했어요. 근데 왜 반납했냐? 얘가 멍청해서 빠졌냐 이거죠. 멍청해서 빠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장기국채에 대한 금리. 사실 장기국채라는 것은 공개될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누적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는 좀 반대, 좀 보수적인 전략은 할 수 있는데, 대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상승 탄력이 존재하다 보니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또 반대, 그러다 보니 좀 기교 있는 매매를 조금은 활용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폭스콘도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왕자, 우리의 영원한 황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체크업하고 있는 단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볼 때마다 정말 테슬라랑 브로드컴을 볼 때의 느낌과 좀 달라요. 테슬라나 브로드컴은 차트가 보면 급등락이잖아요. 사실 급등락한다는 건 양은 냄비예요. 양은 냄비, 여러분.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왜 맛있어요? 양은 냄비는 금방 물이 끓어오르니까, 그래서 빠르게 익으니까 맛있죠. 근데 돌솥에다 끓이면 잘 안 식어서 끝까지 두껍죠. 지금 약간 엔비디아는
돌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찌개 같은 걸 먹을 때 양은 냄비보다는 돌솥이 맛있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를 보면 그런 개념이 강하죠. 주가가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단데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 탄력을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CES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됐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막 두들겨 맞거나 그러진 않겠죠. 일정 부분 기술적 조정을 받겠지만, 최근에 주가를 주도했던 테슬라나 브로드컴이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왕자를 좀 탈환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종목이긴 하나, 관건은 엔비디아는 이제 나스닥이 아닌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이다 보니 기술주 전체를 이끌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를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면서 시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다각도로 보셔야 됩니다. 다각도로 보셔야 되고 단편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다양한 관점으로 열어두시고 차분히 접근하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계속돼서 이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저희 지금 체험은 새해이기 때문에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 시간도 지나면 체험을 또 예약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로바로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체험을 통해서 시장을 좀 진지하게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저는 잠시 뒤에 매매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